네, 순인의 흑염소입니다. 이번 시간은 102번째고요. OSU 오클라호마 주립대 농경제학과에서 나온 유경염소 매뉴얼 중 챕터 5입니다. 챕터 5에 보면은 제목이 고트 누트리션, 그러니까 염소 영양 섭취, 급이 관련된 그런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챕터 5 고트 누트리션이고, 글 쓴 분은 브라이언 브레이킹 앤 저스틴 맥다니엘. 영양 섭취 또는 먹이 주기는 총 생산비의 60% 이상이나 되는 염소 사육에 가장 많은 원가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 같은 경우 60%를 원가로 받고요. 그 다음에 영양 섭취는 물의 번식, 우유 생산 및 새끼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임신 후반기와 포유는 암컷 염소의 영양 섭취에 가장 중요한 기간이며, 포유는 암컷 염소의 가장 높은 영양 섭취 요구량을 필요로 한다. 뉴트리션 레벨, 그러니까 영양 섭취 수준은 새끼들의 성장률을 결정한다.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새끼들은 단백질과 같이 보다 높은 영양 섭취를 필요로 하고, 염소들의 독특한 생리 때문에 유경염소는 소나 양같이 살찌지 않고 체중 증가율은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염소가 신문에서 깡통까지 잘 먹는다고 믿고 있는데, 이런 믿음으로 염소에게 먹이를 주고 관리하는 것은 성공적인 유경염소 생산을 절대 할 수 없다. 부적절한 다이어트를 받는 염소는 질병에 걸리기 쉽고 유전적인 잠재력의 최대치에 도달하기 어렵다. 염소는 에너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과 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종종 칼로리로 측정되는 에너지는 제한적 영양물질인 반면에 단백질은 가장 비싼 영양물질이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적거나 많은 불균형은 동물의 성과를 제한하고 다양한 건강 문제를 만든다. 섬유질은 건강한 반추위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소화불량을 예방한다. 물은 가장 싼 사료이나 아직까지 가장 무시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많은 요인들이 작은 반추위, 염소의 영양 섭취 필요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데, 유지관리, 성장, 임신, 포유, 섬유질 생산, 활동 및 환경 등이다. 적절하게 급이하기 위해서 염소들은 영양 섭취 요구량에 따른 그룹핑을 해야 한다. 일반적인 주묵거구식으로 염소는 자기 몸무게의 2 내지 4%에 해당하는 건물을 기준으로 소비한다. 정확한 퍼센트는 크기에 따라 다르고, 작은 염소들은 더 높은 비율의 퍼센트의 섭취를 한다. 더 많이 먹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유지 요구량은 동물의 활동 수준이 증가할수록 같이 증가하고, 먹거나 물을 마시기 위해 멀리 가는 염소는 비육장에 있는 것보다 높은 유지 요구량을 필요로 한다. 더 많이 먹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언덕이 많은 목초지에서 방목하는 염소는 수평 목초지의 염소보다 많은 유지 요구량이 필요한데, 이는 험준한 지형에서 먹기 위한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이다. 환경적인 조건도 요구량에 영향을 미친다. 겨울과 거친 날씨에 염소는 체열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사료가 필요하다. 임신에 따른 스트레스 증가와 포유 및 성장은 영양 섭취 요구량을 증가시킨다. 표 5-1은 영양 섭취 요구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염소의 영양 요구물은 다양한 사료를 급이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원료 사료는 동물의 영양 요구물이 충족되면 언제든지 대체 가능하다. 작은 반추위 동물의 급이 프로그램은 동물의 요구물 급이 가능성 및 영양물의 원가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목초지, 광역 초본 및 브라우저. 목초지, 강력 초본 및 브라우저는 일반적으로 염소의 영양물 원천으로 가장 중요하고 경제적인 것이며,
몇몇의 경우에는 목초지는 작은 반추위 동물들이 영양 섭취 요구물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목초지는 식생의 상태가 초록이며 성장 중일 때 에너지와 단백질이 높은 경향이 있다. 어쨌든 그것은 수분 함량을 가지고 있으며 종종 고능력 동물이 영양 섭취 요구량을 충족하기 위해 충분한 풀을 먹는 것을 어렵게 한다. 목조 테타니는 염소가 초기 수유 중 우거지고 입이 무성한 소립종인 애뉴얼 라이그라스 또는 풀 콩류 복합 목조지에서 방목할 때 일어난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5 내지 10%의 마그네슘을 함유한 미네랄 혼합물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초지 식물이 자라면 기호성과 소화성은 줄어들므로 목초지를 순환시켜 식생상태의 식물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방목 계절의 초기에 새싹잎 및 광역 초본류는 일반적인 목초지보다 단백질과 에너지가 높은 영향이 있다. 염소 유지의 주 목적이 거친 지역의 잡목림 관리인 곳에서는 덜 생산적인 동물이 헤쳐나가고 잡목림 지역에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동물들의 신체 조건이 더 나빠지면 더 좋은 조건의 목초지에서 방목할 수 있다. 일단 만족할 만한 신체 조건이 되면 또다시 잡목림 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염소는 타고난 브라우저이며 식물이 가장 영양소가 좋을 때를 선택하는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브라우저란 말은 새 잎을 뜯어먹으려 이리저리 찾는 것을 얘기하는데, 브라우저하는 염소는 내부 기생충에 상대적으로 적게 노출된다. 건초, 건초는 겨울 또는 비방목 계절에 염소에게 제공되는 영양 섭취의 주요 원천이다. 건초는 품질이 매우 다양하며 영양 섭취 정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료 시험 실습실에서 분석하는 방법이다. 샘플을 지역 사무소에 분석을 위해 보내며 샘플당 비용은 10에서 12달러고, 건초는 염소를 위한 단백질과 에너지의 적당한 소스인 경우가 많다. 알팔파, 클로버 및 쌀이류인 콩가류 건초는 단백질, 비타민 및 미네랄이 높으며 특히 농업 목건초보다 칼슘이 높다. 건초의 단백질 함량뿐만 아니라 에너지는 추수 때의 사료 성숙도에 달려있다. 또한 적정한 양생과 저장은 건초의 영양 섭취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컨센트레이트, 농후 사료. 종종 사료가 제공하지 못하는 영양 섭취를 제공하기 위한 농후 사료 급여가 필요한데 특히 고농력 동물에 필요하다. 또한 농후 사료가 영양 섭취에 보다 경제적인 소스인 경우가 일어나기도 한다. 새끼 따로 먹이기와 추가적인 급여는 성장 무게를 증가시키지만 이윤을 증가시키는 정도까지만 해야 한다. 농후 사료 급여 두 가지 형태는 에너지 급여와 단백질 급여. 에너지 급여는 전형적으로 시리얼 그레인, 농산용 곡물 종자인 옥수수, 보리, 밀, 기리, 마일로 및 호밀 등을 포함한다. 염소를 위한 가공 곡물 종자는 반추위의 기능이 부족하거나 육주가 안 된 염소가 아니면 사용할 필요가 없다. 많은 시리얼 그레인을 급여하는 문제점 중 하나는 비금속 P 함량이 높고 칼슘은 낮다는 것이다. 인이 높고 칼슘이 낮은 식단을 제공하는 것은 거세스국과 온전한 수컷의 요결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부적당한 칼슘은 임신 중이거나 보유 중인 암컷의 수유열을 일으킬 수도 있다. 프로틴 피즈, 단백질 급여. 단백질 급여는 높은 단백질 수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물 또는 식물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식물 단백질은 대두와 모카시 사료를 포함한다. 몇 육골분 사료는 시장에서 구할 수 있지만 반추위에서 온 육골분 사료는 염소를 포함한 다른 반추 동물에게 급여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단백질의 양은 질보다 반추위 동물에게 더 중요한데, 이유는 반추위 동물의 미생물이 자신의 신체 단백질을 제조하기 때문이다. 생축은 초과 단백질을 저장하지 않는데 이는 에너지를 태우거나 신장에 의해 없어지기 때문이다.
종종 기생충은 염소에게 실혈을 일으키기 때문에 식단의 높은 단백질 수준은 염소가 기생충에 보다 큰 면역 반응을 만들게끔 한다. 콩껍질, 밀분쇄물, 옥수수 녹말을 제조할 때 얻어지는 부산물 또는 양조찌개 등과 같은 부산물을 급여하는 것은 원가만 적당하면 높은 수준의 다양한 영양 섭취를 포함할 수 있고 작은 반추위 식단에 편입될 수 있다. 높고 다양한 영양 성분 때문에 부산물 급여는 반드시 시험하여 영양 섭취물의 초과 또는 해가 되는 수준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료회사들이 동물의 특정 생산 등급의 필요성에 알갱이 또는 특별한 질감이 나게 만들고 균형 잡힌 완전한 염소 사료를 제공하고 있다. 펠렛 사료는 동물이 사료 구성인자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완전한 양 사료는 수년간 구할 수 있었던 반면에 유기용 염소 사료는 시장에 도입된 지 최근 몇 년밖에 안 되었다. 완전한 사료는 50개의 포대에 되어 있으며 집에서 만든 농구 사료보다 많이 비싼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료는 정확하게 균형 잡힌 급여를 보장한다. 바이타민스 앤 미네랄, 비타민과 미네랄, 무기질. 염소는 많은 미네랄을 필요로 하고 가장 중요한 미네랄은 소금, 칼슘, 인. 칼슘과 인의 비율은 요결석을 방지하기 위해 약 2:1로 한다. 또한 비타민도 소량 필요하다. 작은 반추위 동물은 비타민 A, D, E를 필요로 한 반면에 K와 모든 비타민 B는 반추위 내에서 만들어진다. 소금 블락 또는 소금 비타민 미네랄 블락의 자유 섭취는 곡물 사료 또는 TMR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염소에게 제공해 주어야 하고 암컷의 임신 후반기나 포유기에는 반드시 미네랄의 자유 섭취가 되도록 해야 한다. 성긴, 풀린 미네랄 또는 미네랄 블락을 줄 수도 있다. 실제로 미네랄과 비타민의 강제 급여는 자유 섭취보다 나은데 이유는 동물들은 종종 그들의 필요성에 따라 미네랄을 먹지 않기 때문이다. 염소는 양과 비교할 때 구리에 대해 참을성이 많지만 생산자는 양과 함께 키울 때는 구리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사료 또는 블락을 급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비타민, 미네랄과 높은 단백질을 가진 펠렛 추가물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추가물은 균형 잡힌 농우 사료 비료를 만들기 위해 미정제 곡물 또는 부산물 사료와 쉽게 혼합할 수 있다. 항콕시디움증 제제가 미네랄 믹스나 추가물에 되어질 수 있다. 루멘신이 염소용으로 FDA 승인을 받았고 또한 데콕스도 항콕시디움증 제제로 승인받았다. 물. 염소는 항상 깨끗하고 신선한 물에 자유롭게 접근 가능해야 되며 성축은 매일 4분의 3과 1 정도와 2분의 1 갤론 정도를 마신다. 갤론은 4.5리터, 미국에서는 3.8리터. 물 요구량과 섭취는 임신 후반부와 포유기간 중에 많이 증가하며 물 요구량은 주변 온도가 화씨 70도 이상인 경우 많이 증가하며 아주 추운 온도에는 감소한다. 화씨 70도는 섭씨 약 21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영양 요구량은 추운 날씨에 차가운 물을 마시면 증가한다. 비, 이슬과 눈은 자유로운 물 섭취들이 많이 감소시킬 수도 있다. 부적합한 물 섭취는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물과 사료 섭취는 관련이 있으며 많은 사료를 먹는다는 것은 많은 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을 제공할 때 일반 상식으로 이를 처리하면 되고 새끼들의 놀기 좋아하는 천성과 뛰어오르는 경향 때문에 커다란 구유에는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물통에는 빠질 수도 있다. 큰 구유가 사용되면 그 안에 돌을 넣어 새끼들이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바디 컨디션, 건강 상태. 생산자는 자신들이 키우는 동물들의 건강 상태에 항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건강 상태의 용어는 종종 동물의 제육 상태를 말하기도 한다. 암컷은 너무 말랐거나 너무 살쪄서는 안 된다. 번식 실패, 낮은 쌍둥이 율과 낮은 이유율은 암컷이 너무 마를 경우에 일어나며 너무 살이 찐 암컷은 임신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동물을 단순히 보는 것으로 건강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오해하기 쉽고
동물은 활송장치에서 만져보거나 평가되어야 한다. 동물의 건강 상태를 결정하기 위해 만지거나 느끼는 가장 쉬운 부분은 척추, 등뼈의 양쪽에 있는 늑골 갈빗대 부분이다. 이 부분에 손을 움직여 손가락을 눌러줌으로써 생산자는 갈빗대를 둘러싼 지방의 양을 알 수 있다. 모니터할 다른 부분은 어깨 부위, 꼬리, 밑동, 허리끝 부분과 척추 등이다. 연습만이 완벽하게 만들어주듯이 동물을 평가하는 것은 생산자가 동물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시작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비만이거나 여인 2~3마리 동물을 선택하면 된다. 이것은 가장 극단적인 경우를 구분해 줄 것이며 생산자는 작은 그룹의 동물을 도입할 수 있고 극단적인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과 조건을 비교할 수가 있다. 생산자는 동물의 조건에 대한 눈과 감각을 발전시켜야 하고 염소의 적당한 조건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척추와 갈비뼈가 쉽게 보인다면 염소는 아마 영양 결핍일 확률이 높다. 건강 상태가 떨어지면 추가적인 급여가 필요하고 보다 좋은 품질의 목초지로 옮겨줄 필요가 있다. 염소가 사육 레짐을 개선하기 위해 열릴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엄청난 생산 수치를 가져줄 것이며 생산자는 번식 수컷들의 건강 상태에 항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수컷들이 너무 야이면 생식력이 감소될 것이고 수컷이 비만 또는 과도 비만인 경우 암컷 새끼 낳는 것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플러싱, 강정사양, 플러싱은 종부 전 2~3주간 영양소를 많이 급여하는 사양 방법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배란수 증가, 발정 촉진, 임신율 증가 등의 효과가 있다. 플러싱은 번식용 암컷에게 무게, 배란율과 가능한 한배 새끼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수컷 교배 한 달 전에 가장 에너지 높은 사료의 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암컷의 에너지 수준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번식 계절 내내 지속되며 수컷을 내보낸 후 약 3~40일간을 의미하며 자궁 내 태아의 적정한 착상을 위한 것이다. 건강 상태는 플러싱이 번식 암컷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 결정하는데 사용되며 아주 뛰어난 건강 상태의 암컷은 플러싱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여름 목초지의 낮은 품질, 많은 벌레 또는 2마리 또는 3마리의 늦은 분만 등의 이유로 상대적으로 약한 건강 상태의 암컷은 건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플러싱에 순조롭게 반응을 한다. 플러싱은 번식 암컷을 수컷과 교배 전 3~4주 동안 무성하고 영양가 많은 목초지로 옮겨 놓는 것으로 완성된다. 이 비용 효율이 높은 플러싱은 사료 식물이 풍부할 때는 충분히 이용하지 않으며 다른 방법은 매일 1/2파운드의 높은 에너지 추가물을 급여하는 방법이다. 옥수수는 플러싱을 위한 곡물 선택인데 미정제 모카씨는 또 다른 저비용 고에너지 추가물이다. 암컷의 조건을 개선하는 주 목적이고 건강 상태에 따라 그루핑하고 건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사료를 주고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다. 이건 참고 문헌이고요. 대충 다 읽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염소를 어떻게 먹일까, 영양 섭취,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차원이니까 하여튼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